국제 감각이 뛰어나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결정적 힌트를 드리자면 국제축구연맹의 부회장으로서 많은 체육 외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 누구일까요? 직접 밝혀주시죠.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우리 정몽준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칭찬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을 정말로 존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박 부의장님을 제가 칭찬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거꾸로 칭찬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칭찬을 연초에 받았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벌써 이 새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새해에 많은 일정들 계획을 하셨을 텐데 가장 주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선 금년은 우리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 이제 100조 원 복지 예산의 시대인데 근데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쓰지만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또 관리는 잘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복지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대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우리나라도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법안을 냈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여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여성을 위한 법안이지만요, 여성만을 위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남성들한테도 좀 좋은 법안이고 나라 전체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너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는 일정한 수준, 또 5년 후에는 예를 들면 한 30%까지 하자. 이런 법안을 제가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럽의 그 선진국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했던 법안이고요. 공기업뿐만 아니고요. 일반 회사들,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성 인력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 너무 무리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선진국들도 처음엔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이 법 때문에 다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몽준 위원 하면은 외교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어떤 외교 활동을 주력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호 의존의 시대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상호 의존의 시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좋은데 이러한 과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국력은 커졌지만 커진 만큼 우리가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돼 있는데 적절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서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 관심 있는 식자분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외교 안보 분야에 또 전문가분들은 또 본인들이 사실은 또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막상 이렇게 이런 법이 해서 앞으로는 등록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이제 정몽준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시겠어요?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분, 네.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전순옥 의원님을 제가 칭찬한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순옥 의원님의 어떤 부분을 특히 칭찬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칭찬의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전순옥 의원님은 그 오빠 네. 전태일 열사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전 의원님을 처음 뵌 거 우리 국회에서 한류 관련 모임에서 처음 뵙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차례 뵈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 긍정, 희망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본인의 아주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성을 잘 간직하고 지금은 이제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 봉제산업 이런 걸 갖다 하나의 기업과 산업의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그 안에서 일하는 수십만의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순옥 의원님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아서 저는 전순옥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전 의원님이 이제 저한테 그 오빠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해줘요. 근데 네. 그 오빠께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네. 성품이 그렇게 명랑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그 사는 동네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죠, 오빠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의원님도 제가 뵈면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의 그 고충을 본인의 고충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정치판에 있으면은 감수성이 메마르고 정치 기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되는데 네. 근데 기계가 되면 그건 벌써 실패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감수성을 잘 가지고 타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도 하죠. 정몽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칭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칭찬은 제가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에 나서 저도 칭찬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황폐화돼서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공개석상에서 큰 목소리로 잘해요. 또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뭐 또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고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좋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못하고 해도 어디 뭐 조용한 데 가서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반대로 돼야 될 거예요. 남을 갖다가 칭찬하고 하는 것이 공개석상에서 네.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반성하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국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갑오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